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참 이렇게 상당히 날카로운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가 이거는 헐렁한 인터뷰네요. 술 이야기입니까? 한잔 하러 가셔야 되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장 술로. 아침 일찍도 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술은 다 이제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마다 저녁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시름 읽고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소주값, 맥주값 너무 올라서 지금 식당에서 6,000원까지 갔다며요, 소주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 물가도 오르고 있고 지금 주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한국 술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술 가격이 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너무 싸다? 예. 너무 싸서 이거는 청취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 지금 댓글 올라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의 알코올 소비량이 러시아에 비해서 2위 아니면 3위 정도 돼요. 1인당 알코올. 맞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주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싼 술 중에 하나거든요. 싸서.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있어서 하지만 또 오늘의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제 소주가 3,000원 하던 시절에 식당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6,000원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소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가 결국 안주가 될 것들도 다 오르는데 이 소주까지 오르고 맥주까지 올라 버리니까 소맥을 먹으려면 소주 맥주 같이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12,000원까지 되는 거 아니냐. 12,000원?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10,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하면. 네. 근데 10,000원이라도 국밥 한 그릇 가격이기 때문에 국밥 먹으면서 소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소맥 먹고 싶다 그러면 2만 원 드는 거네요. 상당히 오르는 거죠. 네, 상당히 올랐는데 이 주세법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국세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술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일대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어요. 종량세와 종가세. 그러니까 종가세는 가격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최종 이제 소비자 가격이 있잖아요. 비싸면은 세금이 더 많이 붙습니까? 비싸면 종가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면 10,000원짜리 술에는 이를테면 예를 들면은 세금 10%라면은 1,000원이 붙는 거고. 그러네. 10만 원짜리 술에는 10,000원이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가세고요. 가격을 가지고. 종량세는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에 매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300ml, 350ml. 그렇게 되네. 네, 500ml에 이건 주종에 상관없이. 근데 현재 맥주와 탁주, 막걸리는 종량세, 소주나 위스키는 종가세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이걸. 나름 합리적이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 기준으로 보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맥주, 막걸리는 좀 많이 마시니까 종량세. 다른 데는 좀 독주고 좀 비싼 술도 있으니까 종가세 이랬던 거 아닌가? 증류주라 가지고 이제 종가세인데 원래는 다 우리나라 술들이 다 종가세였어요. 2019년까지.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무슨 문제 터졌냐면 2019년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맥주 문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맥주 맛없다고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취저 같은 분이 대동강 맥주보다 서울 맥주가 더 맛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 그때 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그때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2018년, 2019년 되면서 크래프트 맥주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어서 좀 전의 천편일률적인 대기업 맥주와 다르게 크래프트 비어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 종가세였기 때문에 종가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 맥주에 비해서 이런 수제 맥주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만들고 재료도 좀 더 고급 재료를 쓰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가도 비싼데 세금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소 맥주 업자들이 대기업 맥주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참 사실 술이라는 거는 절반 이상이 다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됐었는데 원래 세율이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천편일률적인 맥주가 유행했던 이유가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종가세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싼 맥주를 그냥 팔았던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팔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 비어도 성장을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은 그런 새로운 맥주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문화가 조성이 되면서 2020년에 그걸 종량세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맥주들이 좀 많이 퍼지는데 기여를 했죠. 그렇군요. 예, 그 당시 저도 그래서 그런 내용의 리포트를 좀 했었는데 종량세가 좀 세계적인 추세였거든요. 종량세가 세계적인 추세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종량세를 하고 종량세를 하는 편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알코올 소비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마시면 이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10,000원에 4캔, 요즘은 이제 11,000원에 4캔 정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죠. 이게 수입 맥주하고 국산 맥주하고의 차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 맥주는 이윤하고 판매 관리비를 제외하고 수입 신고 가격에 과세를 매겼어요. 과세 표준이었어요. 그게. 예. 그런데 국산 맥주는 제조 원가에다가 이윤을 합친 출고 가격에 과세 표준을 매긴 거예요. 이윤이 들어가고 여기는 빠지니까 수입 신고가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다르니까 여기에는 10,000원에 4캔이 가능했고 국산 맥주는 10,000원에 4캔이 안 되니까 이제 국산 맥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네. 시장을 잠식당한다 불만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를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와서 했고. 이제 결국 그래서 종량세로 바뀌게 됐고요. 왜냐하면 수입하고 국산은 똑같이 이제 리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 바뀌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저도 좀 간과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소규모 양조장들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뭐 대기업 맥주의 지분이 많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많이 줄어들고 다양한 경쟁이 새로운 가능할 맥주가 것이다.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새로운 맥주가 좀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맥주들조차도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엔겔 투자가 그쪽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유통망 자체를 이제 그쪽에 장악하고 유통망도 있고 그렇고. 또는 이제 뭐 생산을 대행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이 어떻게든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산업이라는 게 이 중소자본이라는 게 살아남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개정되기 이전에 아까 2019년 말씀하셨는데 개정되기 이전에 주세법에는 주류 가격 명령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예. 술값을 그냥 명령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그 명분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술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도 지금 소주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이제 조정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 원리에 맞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어 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어떤 주세나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해서 짬뽕돼 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시장 원리에 맞게 이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 원리. 근데 조은님은 왜 소주 맥주 값만 올리나요? 비싼 술 양주값은 안 오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안 올랐습니까? 양주값 올랐습니다. 양주값도 올랐어요. 드시는 분은 알고 있구나. 그냥 안 먹어봐가지고. 올랐군요. 그 4433님, 저는 막걸리 2병 구매해서 집에서 마십니다. 술집 좀처럼 안 가게 되네요. 그냥 집에서 먹겠다. 또오네님은 서민의 애환과 생활이 담긴 게 소주인데 가격이 오르면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일단 그 소주 가격이 오른 이유를 보면은 소주는 지금 그 세율 조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 세금 문제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유리병을 만든 업체가 원래 원가가 180원이었는데 220원을 올렸고 그것도 그렇다. 그다음에 이게 소주를 만드는 주정이 타피오카라는 겁니다. 카사바의 ปื인데 사실 소주가 버블티랑 원재료가 똑같아요. 버블티랑? 네,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펄이 있잖아요. 까만색. 그게 녹말 이제 덩어리인데 그걸로 그 타피오카로 소주 주정을 만듭니다. 그 녹말 덩어리가 타피오카라는 거예요? 타피오카입니다. 오늘 하나 배웠네. 그래서 그런 이제 타피오카 같은 경우에 국제 곡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물가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9372님은 그런데 왜 소주, 와인, 위스키엔 아직 종가세인 거죠? 거죠?
종량세로 개정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살짝 우리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제 소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마시는 술이잖아요. 대중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종량세로 하면은 똑같은 병, 그러니까 뭐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 위스키 한 병, 소주 한 병, 뭐 와인 한 병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여기에 붙는 세금이 같다라는 거예요. 종량세로 하면은. 그러면은 마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가격이 훨씬 지금보다 훨씬 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판매 가격 업소에서 판매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국내 위스키하고 소주의 세율이 그 위스키는 150% 그리고 소주는 36%로 달랐어요. 근데 이게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1997년에 WTO에 소송을 겁니다. 왜 같은 증류주인데 이거를 차별을 하느냐. 같은 증류주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72%로 세율을 동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불만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증류주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주는 사실은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어요. 우리는 주로 먹는 게 희석식이고 맞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쌀을 이제 끓여가지고 만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먹는 증류식.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그렇지 화요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늘어나는데 저는 그 두 개의 술이 완전히 다른 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소주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술로 보는 거예요. 희석식도 증류주다. 가격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가격 차이도 거의 한 4배 정도 나죠. 3배, 그렇죠. 4배. 그런데 비싼 건 엄청 비싸요. 또. 이 WTO에서는 희석식도 증류식도 소주는 다 같은 증류주다라고 해버리고 같은 세금을 매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셨던 소주 위스키도 결국은 그 종량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이 소주 업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스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주가 덜 팔리고 위스키가 많이 팔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뭐 해외여행 가신 분들은 현지에서 그렇게 위스키 가격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술 산업이라는 게 세금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느냐 방식에 따라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소주 중심의 술 문화가 만들어졌냐면은 가격이 쌀수록 유리한 세제, 그러니까 종가제가 소주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맥주처럼 그 증류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소주가 이제 여전히 이제 저가로 유통이 되면서 이제 기세를 펼치는 건데 만약에 종량제로 바뀌게 된다면은 위스키 가격이 떨어지면서 술 문화가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의 정관들이 주류 회사를 많이 가는 경우에 사회이사나 뭐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뭐 고문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도 이 세금과 좀 연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이 좀 합리적 의혹이 좀 생기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지방에 위스키 공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어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위스키 공장이 제대로 없고 물론 이제 새로 시도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그 대규모 소주 공장들만 있고 그 작은 아까 말씀드린 크래프트 비어 같은 작은 시작하는 이제 위스키 공장들이 없다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세제부터 시작된 뭐 이런 그 하나의 제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술은 뭐 덜 먹는 게 낫지 않아요? 우야노님은 아침부터 취하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튜브가 뭐길래님은 술도 만들어서 먹어야 하나요? 누룩 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용으로 그 기계를 팔아요. 그래서 맥주 같은 경우 가정용 맥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먹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거를 판매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발효시켜서 집에서 먹는 하나 분들 많아요. 나온 거 제가 봤었는데 예전에 지금 밀주 비슷한 그런 거죠. 마치 그 커피 왜 캡슐처럼 맥주를 그냥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기가 배율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노선 도로 위로 출근길 정체 여전히 심한 상태인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하객